뉴스탑10 선정가 2위입니다. 중국이 북중다리에 7천억 원을 투자했다. 지난주 러시아의 영공 침범과 북한의 미사일 무력 시위 이후 북중러가 급격히 밀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북한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중국이 막대한 자금이 흘러간 곳은 바로 중국 단둥과 북한의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 대교입니다. 조중 두 나라 정부 사이에 압록강 국경다리 공동 건설과 관리 및 보호에 관한 협정에 따라 진행되는 압록강 다리 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화면 속 저게 신압록강 대교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원래 저 다리가 3천억을 원래 중국이 먼저 투자했다가 아직까지 다리가 완벽히 개통이 안 됐는데 추가로 중국이 4천억을 더 투자한다고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번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엄청난 선물을 준 것 같아요. 우리가 다리 하나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이 뭐 수천억대 달하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이제 북한과 중국을 잇는 다리가 지금 단둥에 있는 다리와 함께 이 신압록대교가 있는데 이게 이제 건설 비용만 한 3천억 정도 넘게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이 다리가 건설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북한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라든지 세관이라 이걸 이제 건설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당연히 북한에서 건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한에서 이거 우리 돈 없어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국 이것도 시진핑이 우리 돈으로 해주겠다. 이게 한 4천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결국 그거를 이번에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김정우 시장, 저게 그냥 단순한 다리라고 보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현재는 북한과 중국 간의 조중 우이거에서 편도면서 열차도 같이 다니기 때문에 자동차가 지나가려면 열차 통과 안 할 때만 당연히 되고 또 열차가 다닐 때는 차가 못 다닙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한쪽에서 교통을 통제해야만 또 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이걸 가지고 북한과 중국 간의 모든 물동량이 거의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측에서 모든 비용을 우리가 댈 테니까 다리를 건설하자 해서 4차선 다리를 만든 겁니다. 그렇죠. 왕복 4차선이죠. 그걸 만들었는데 북한이 그러면 왜 그러면 연결도로를 만들 수 있음에 불구하고 안 만들었냐 부분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만약에 현재 1차선만 가지고도 예. 이제 북한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너무 큰데 만약에 4차선을 더 만들게 되면 완전히 우리 경제가 중국에 종속된다. 그래서 이제 핑계를 안 만들었는데 이번에 아주 횡재를 했네요. 그러니까 중국이 4천억을 대준다고. 그렇죠. 원래 그 북한이 그거 못 하겠습니까? 그 도로만 좀 연결하면 되는데 어쨌든 횡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다니는 다리는 너무 낡아가지고 또 짐을 많이 실은 차가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 신압록강 대교는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만은 예. 저게 이제 개통이 되면 중국 쪽에는 완벽하게 다 건설이 돼 있어서 그냥 이게 장애물만 치우면 들어가는데 북한 쪽에 안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개통될 경우 말하자면 그 넓이나 속도로 볼 때 기존의 다리가 무궁화호라면은 이거는 완전 KTX급으로 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자기네 지역의 저반 도로뿐만 아니라 내륙까지 들어가는 그 도로 공사비까지 요구하다 보니까 저게 4천억이라는 그 계산이 나오게 되는데 역시 북한 측에서 뭔가 지난번 시진핑 주석이 6월 달에 왔을 때 저 자금을 요구했고 아마 시진핑이 그래 오케이 해서 뭔가 북한을 더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마 돈을 좀 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 언론에서 달갑지 않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일본의 도쿄신문이 지난해 북한의 내부 문서를 입수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저희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좀 확대가 되나요? 여기 북한의 저희가 제목은 마음의 소리라고 붙여봤는데 트럼프 놈이라고 하는 그리고 민족의 수호의 생명선인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 로켓을 다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 이제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내부 문건에 있는데 그거보다 먼저 짚어볼 게 안찬 소장님. 도쿄신문의 보도니까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는 좀 더 저희가 취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보낸 귤 2,000톤을 괴뢰가 보낸 귤은 전리품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귤의 가치가 북한에서는 대단합니다. 정말 평양시 일부 사람들이 아니면 귤을 구경해보기조차 어려운 게 북한의 형편인데 그리고 이제 남조선이 보내왔다고 할 때 그 가치라든지 그 선물의 어떤 비중을 생각할 때 이걸 저렇게 좀 비하해서 표현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북한 인민들이 남조선이 아마 우리보다 부자 나라고 잘 사니까 우리한테 선물을 보내왔다. 이런 어떤 말하자면 그 표현에서의 가치를 좀 비하시키기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전리품으로 표현했고 또 우리를 괴뢰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김종우 실장님, 그런데 지금 주제처럼 네. 신압록강 대교에 중국이 돈을 투자한다. 혹은 저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보냈던 귤 2,000톤이 괴뢰가 보낸 귤은 전리품이다. 저런 보도가 지금 계속 일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일본에서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는 뭐 궁극적인 이유는 있을까요? 일본에서 이제 그 자료가 비밀 자료를 입수했기 때문에 저는 보도를 했다고 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리품이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과거 김대중 정부 때 또 노무현 정부 때 북한에다가 쌀을 주고 비료를 줬을 때 북한에서 뭐라 했냐면 핵무기가 없을 때는 북한의 무장에게 군사력이 두려워가지고 남조선이 항복에서 갖다 바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핵으로 무장한 다음부터는 핵폭탄이 무서워가지고 갖다 바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 일맥상통하는 거죠. 표현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전리품이다. 전리품이라는 얘기는 전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화를 통한 전쟁을 해서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갖다 바친 거다. 그러니까 4.27 정상회담, 5.24 정상회담, 6.12 정상회담 전부 다 이게 북한이 승리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지난주 이후 모두가 이제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북한에서 좀 파격적인 사진 하나가 공개돼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7월 27일 북한의 한 공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전승조리에 점하여 국립교향악단의 7.27 기념음악회를 관람하셨습니다. 만세 환호성을 터쳐 올렸습니다. 김정은의 두 여인 했는데, 이 김여정이야 뭐 당연히 백두혈통이니까 그렇다 하는데, 이 최선희 부상 계속 지금 급상승하고 있거든요. 예, 저건 급상승에도 너무 어지러울 정도로 급상승하고 있는데 예. 제가 볼 땐 지금 정치국 후보위원도 아니고 당중앙위원회 위원인데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정치국 위원보다도 높은 상석에 앉아 있습니다. 저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과연 김여정을 띄우려다 보니까 덩달아 띄우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북미 대화, 비핵화 문제를 최선희에게 전적으로 맡기려고 저렇게 띄워주는 건지 어쨌든 북한의 지금 권력, 이 서열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춤을 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북한 권력 내부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혼란스러울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는 최선희 제1부상의 상관인 리용호 외무상은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선희 부상의 파격 대우인 건데요. 태영호 전공사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하노이 회담을 하면서 김정은이가 최선희를 곁에서 대단히 많이 지켜보고 이 최선희가 대단히 똑똑한 여자로구나. 앞으로 최선희의 충고와 말하자면 공고를 내가 많이 드려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최선희 부상의 급상승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태영호 공사 방금 말씀하신 게 저는 뭐 거의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외교 관계는 상호 의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최선희 이 여자가 지금 거의 뭐 내 마음을 아주 잘 읽고 행동을 잘 하구나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고 기존은 뭐 이수영이나 김영철이나 이런 외교 라인이 마음에 탐탁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전에 이 하노이 정상회담을 할 때 최선희가 비건하고 카운트 파트너가 돼서 스웨덴에서 여러 가지 조율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비건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외교부로 치면 국장급이에요. 최선희도 당시 국장급이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최선희와 폼페이오를 붙이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급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폼페이오와 급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최선희의 신분을 올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폼페이오와 직접 협상을 시키기 위해서 비건은 이제 아니고 폼페이오와 직접 최선희와 붙이기 위해서 저렇게 급상승시키는 요인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군. 자, 북한의 내부도 조금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핵화 협상의 당사자인 미국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북한은 지난주 남한 공격용이라면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강도 높은 도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좀 두루뭉술합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With North Korea firing off these short-range missiles. Well, you said it. They're short-range missiles, and my relationship is very good with Chairman Kim, and we'll see what happens, but they are short-range missiles, and many people have those missiles. 저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게 저 부분이에요. 이현정 의원님. 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별일 아니다는 반응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난번 1차 5월 달에 발사해서 똑같은 반응을 보였고, 이번에도 이제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 실제로 이번에 보면 우리가 보통 1000km 이하를 이제 단거리 미사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북한도 굉장히 영리하게 지금 1000km 이상은 절대 발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폼페이오 장관도 이야기했듯이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 판문점 회동 이후에 일단 실무 협상을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미 시한으로 정한 시간은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내년 대선 이제 그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 보니까 뭔가 북한에서 정책에 실패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김정은과는 관계가 좋다.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무시하려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의도적 무시 자체가 사실 북한으로 하여금 이 어떤 이 도발 강도를 점점 더 높이고 있다는 거. 더군다나 단거리 미사일은 이게 사실은 미국하고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즉 한국에 주둔해 있는 주한미군, 일본에 준 주일미군 그렇죠. 다 지금 그 영역가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는 일단 맞지도 않고 저건 상당히 의도된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니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맹국인 한국의 위험은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They're describing the short range as a warning, and the short range is short range of the United States, but not short Well, range. he didn't say a warning to the United States. I can tell you that he didn't say a warning to the United States. But they have their disputes. The two of them have their disputes. They've had them for a long time. But he didn't say that. But they are short-range missiles. Mr. President, have you spoken with? 매우 평범한 미사일. 근데 신 대표님 좀 더 군사적인 것으로 들어가 볼게요. 북한판 이스칸데르, 그러니까 신형 탄도미사일이 정말 트럼프가 저렇게 안일하게 생각해도 되는 건지. 아니죠. 저 북한판 익스칸데르, 즉 원형인 러시아 익스칸데르 때문에 러시아와 미국이 INF 중거리 이하의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핵미사일 폐기 조약을 그걸 없애버렸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미국으로서도 단거리에서는 어쩔 수 없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작동하기도 힘든 그런 요격 체계인데 지금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이 문재인 정부를 흔드는데 아주 유용하게 지금 김정은이가 오히려 도와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봤듯이 우리 한국군은 북한의 미사일을 전혀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예. 어디로 날아가는지 고도가 워낙 낮은데 하나는 뭐 400km, 하나는 600km 이렇게 가니까 이게 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어디에 작동할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600km가 2개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탐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을 위성과 여러 가지 탐지 장비를 다 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한국이 지금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탈퇴하려고 그거 가지고 지금 미국을 압박하려고 하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한국의 어떤 그 지각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자, 지금 한미 동맹이 흔들리면 우리 한국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금 이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미국에게 우리는 좀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한국을 더 지켜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조건을 가지고 한국에게 아주 압도적으로 유리한 그런 협상의 고지에 설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이다라고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요. 미국의 움직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도 했던 미국의 국가정보국장인 댄 코츠가 경질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자주 충돌을 했었는데요.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소신을 꾸준히 관철시켜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So we'll see. As I said, hope springs eternal. We ought to look at this, but it's been very clear. We have drawn a very clear line. North Korea has to agree to not possess nuclear capability. Until that happens, we cannot have an agreement with them, and that is our position. And so we'll see what happens here.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정보수장들이 일 안 한다고 과거에 SNL 통해서도 비판하게 됐었는데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이 다음에 맡을 정보국장이 다음에 맡을 사람은 또 이 정보 쪽과는 전혀 거리가 없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냥 친한 사람을 임명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재선을 앞두고 자기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또 입 바른 소리를 하는 참모들은 하나 둘씩 다 내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전 국방장관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이제 이번에 댄 코츠 지금 DNA 국장도 결국 트위터로 경질을 했는데요. 이 댄 코츠 국장 같은 경우는 북한이 절대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이제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하니까 한숨을 확 쉬었어요.
이제 그게 언론에 다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화를 냈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 D&I 국장과의 갈등설이 굉장히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댄 코츠 국방장 지금 D&I 국장을 이번에 경질을 시킨 대신에 이번에 이제 새로 임명한 레드크리프 공화당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죠. 검사 출신입니다. 그 전혀 정보를 다뤄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말 트럼프의 말을 잘 듣는 충복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재선을 앞두고 또 러시아가 개입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D&I 국장을 정말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임명함으로 해서 결국 또 대선에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로서는 더 걱정은 뭐냐면 저렇게 그래도 그나마 댄 코츠 같은 경우는 북한을 제대로 보고 있었는데 이 새로 임명된 사람은 북한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조언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우려가 솔직히 있는 겁니다. 신형 탄도미사일도 별거 아니다. 그리고 대북 강경파였던 정보수장도 경질했습니다. 미국의 분위기도 조금 심상치 않은데 저희도 한번 계속해서 꾸준히 행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